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먼저 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그 폭행 그 사건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이용구 차관이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택시기사가 깨우니까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새벽에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있는 차량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봤던 것이죠. 근데 기사가 그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서 영상을 재생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 사흘 뒤에 서초경찰서에 기사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사흘 뒤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도착 후에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이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메모리 칩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그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닷새 뒤가 됐는데요. 그때 다시 택시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시 기사가 촬영한 영상,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는 영상을 확인했는데 차가 멈춰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수사관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이제 그런 증인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을 바꿨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위력으로 강요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뒤에서 어떤 타협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지금 진실은 뭔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었는데 뒤늦게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일부러 누락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최승열 국가수사본부 직무대리가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면 초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경찰도 인정했고요. 수사관이 처음에 보고를 할 때 내사 보고서에는 자신이 영상을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윗선까지 아직 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윗선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사건을 덮어라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지시 여부라든가 관련자가 확인이 되면 이건 조치하겠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출근길에 한번 입장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우신 거 맞으신가요? 오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다쳐. 그런 취지죠. 일단 변호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행 중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을 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택시기사 그러면- 폭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기사에 나온 거죠. 그건 다 지금 보도가 돼 있으니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그 말씀드리기가 좀. 영상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영상만 보면 진실에 접근하는데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발생일부터 사흘 뒤에 그 진술을 원래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차가 멈춘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멱살을 잡혔다. 택시기사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용구 차관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왜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가. 이건 윗선 개입 여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을 적용을 해야 된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리기 위해서 잠깐 멈춘 상태에서도 승하차 상태에서 그것도 승하차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 중인 상태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내사 종결 조치한 게 왜 그랬느냐, 그 의문을 지금 해소해야 되는 역할이 경찰에 남아있다고 봐야죠. 보통 이제 검찰에서도 뭐 이런 거 진상조사 한다고 할 때 결과를 보고 좀 실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거 경찰도 진상조사 결과가 좀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게 국가수사본부장의 1호 지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요. 아마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한테 가 있거든요. 물론 경찰한테 온전하게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한테 넘어가면 검찰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찰이 이번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비대해진 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